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강길잡이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병원에서 혈당은 평생 약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식사단 한 끼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죠. 저와 함께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들이 조금씩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떡 한 조각이나 식빵 혹은 죽으로 끼니를 때우시죠. 바쁜 아침에 대충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 하루 종일 여러분을 괴롭히는 혈당 급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침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혈당 리듬을 결정짓는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밤새 10시간 이상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들어오는 음식을 곧바로 에너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특히 흰빵이나 떡처럼 단순 탄수화물은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들죠.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확 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김은호 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잼을 발라 드시는 식빵 두 쪽이 일상이었어요. 간편하고 달콤해서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분은 늘 오전 10시쯤이면 어지럼증을 느끼셨고 점심 전까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혈당을 재보니 아침 식후 2시간 후 수치가 200을 넘나들더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아침 식단을 바꿔봤습니다. 식빵 대신 오트밀 한 그릇에 달걀 하나, 그리고 토마토와 오이를 곁들여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입이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2주차부터는 확실히 다른 걸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전 어지럼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3주차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4주 후에 다시 혈당을 재보니 아침 식후 혈당이 14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야 진짜 아침을 먹는 기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오후 활동력도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 2시만 되면 졸려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오후 내내 정정하게 활동하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는 늘리는 것. 딱 이 한 가지 원칙만 지켜도 오전 혈당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아침 접시를 상상해 보세요. 그 접시의 절반은 각종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 중 한쪽은 단백질, 다른 한쪽은 건강한 탄수화물로 구성하는 겁니다. 채소는 상추, 오이, 토마토처럼 간단한 것도 좋고 나물 반찬도 훌륭합니다. 단백질은 달걀이나 두부, 생선이면 충분해요. 건강한 탄수화물은 현미밥이나 귀리, 고구마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바꾸고 2주간 아침 전후 혈당이나 몸 상태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눈에 보일 겁니다. 혹시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살을 빼려는 목적으로 아침을 건너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점심 과식과 오후 졸림, 그리고 혈당 급등을 부르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된다는 걸 아시나요?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은 12시간 넘게 공복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점심에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당황하게 되죠. 마치 오랫동안 물을 못 마신 사람이 갑자기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침 식사가 하루 전체 인슐린 반응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점심과 저녁 식후 혈당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 상승 곡선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방법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박미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인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아침엔 입맛이 없고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죠. 대신 점심때는 든든하게 드시려고 밥 한 공기에 반찬을 가득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후였어요. 점심 후 이 시간쯤 지나면 졸음이 쏟아져서 꼭 낮잠을 자야 했고 오후 4시쯤이면 또 배가 고파서 과자나 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과식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혈당을 재보니 점심 식후 혈당이 250까지 치솟았다가 이 시간 후에는 100m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런 혈당 변화가 졸음과 피로 그리고 간식 욕구를 부르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아침을 9시 전후로 규칙적으로 드시기로 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아도 되니까 미역국 한 그릇에 달걀 하나, 그리고 김치나 나물 반찬을 조금씩 드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순서였습니다. 먼저 김치나 나물을 한두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에 달걀을 드신 후 마지막에 미역국과 밥을 드시도록 했죠.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로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예전처럼 졸리지 않았고 오후 간식 욕구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오후 낮잠 없이도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혈당도 안정되었어요. 점심 식후 혈당이 180 정도로 떨어졌고 급격한 하락도 없어져서 오후 컨디션이 한결 나아졌죠. 그분은 이제야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순서를 지켜 먹는 것,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만 드셔도 혈당 출렁임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식사 전에 나물이나 샐러드를 작은 접시에 따로 담아서 먼저 드세요. 양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서너 젓가락이면 충분해요. 둘째, 휴대폰 알람을 활용해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보세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의 리듬이 깨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꾸준함이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계피, 사과 식초, 그리고 귀리인데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걸로 혈당이 정말 조절될까?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혈당 안정 효과가 검증된 식재료들이에요. 그것도 수십 년간 연구된 결과들이죠. 먼저 계피부터 말씀드릴게요. 계피에는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잘 받아들이도록 세포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마치 문지기가 손님을 정중하게 안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과 식초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줍니다. 탄수화물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줘요. 급한 불을 끄는 물처럼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리는 어떨까요? 귀리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장에서 젤처럼 작용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천천히 흡수하듯이 말이죠. 대구에 사시는 이정표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61세인 그분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 약을 먹기 전에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재료를 활용한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이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1스푼을 타서 식사 30분 전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귀리로 만든 오트밀을 드셨는데 여기에 실론 계피를 한 꼬집 뿌려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사과 식초 맛이 시큼해서 적응이 어려우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지셨다고 해요. 계피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오히려 단맛을 더해줘서 설탕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었죠.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침 식후에 느껴지던 나른함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오전 중간에 찾던 간식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하셨어요. 3주 후에는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셨습니다. 6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침 식후 2시간 혈당이 이전보다 30 이상 떨어졌어요. 공복 혈당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이제 오후에도 정정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며 기뻐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간식 욕구가 확실히 줄어든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 3시만 되면 과자나 빵이 당겼는데 이제는 저녁 식사까지 별다른 허기를 느끼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 개선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작은 양이라도 꾸준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계피는 하루에 2g을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찻숟가락으로 반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반드시 실론 계피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카시아 계피보다 안전하거든요. 사과 식초는 물 1컵에 1스푼에서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약하게 타서 드시다가 점차 농도를 높여가세요.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귀리는 롤드 오츠나 스틸컷 오츠를 선택하세요. 인스턴트는 가공 과정에서 효과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하루 50g 정도면 충분하고 물이나 우유와 함께 끓여서 오트밀로 드시면 됩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장을 보실 때 꼭 이 세 가지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실론 계피 가루, 100% 사과 식초, 그리고 무가당 귀리 말이에요. 집에 있어야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침 오트밀에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와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계피 한 꼬집을 함께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물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아침 식사의 황금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당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은 충분히, 탄수화물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어요. 반대로 탄수화물이 너무 많으면 혈당이 급등하죠. 두 번째는 섭취 순서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전날 밥이나 감자를 식혔다가 데워 먹는 것입니다. 뜨거운 밥을 바로 드시면 전분이 쉽게 분해되어 혈당이 빠르게 올라요. 하지만 식혔다가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흡수가 늦어집니다. 네 번째는 일정한 시간대에 식사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산미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 음식이 식후 혈당을 20에서 30%까지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런 원칙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선우님은 70세 어르신인데 혈당 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분의 기존 식습관은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흰쌀밥에 김치찌개 그리고 각종 밑반찬을 함께 드셨어요. 든든하고 맛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이 항상 20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5원칙을 적용해서 식단을 바꿔봤어요. 우선 전날 저녁에 현미밥을 넉넉히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아침에는 이 밥을 적당량 덜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식사 순서도 바꿨습니다. 먼저 무생채나 콩나물 무침 같은 채소 반찬을 서너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에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신 후 마지막에 밥과 국을 드시는 순서로 했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산미를 추가한 것이었어요.
오이 피클을 직접 담가서 식탁에 항상 올려두고 샐러드에는 레몬즙을 조금씩 뿌려서 드셨습니다. 사과 식초도 물에 타서 식사 전에 마셨고요. 2주 후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식후에 느껴지던 졸림과 나른함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오전 활동도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3주째에는 혈당 수치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결과는 놀라웠어요. 아침 식후 2시간 혈당이 150대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오후에도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어요. 더 좋았던 건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점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닌데 2개월 만에 3kg이 빠졌어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군것질 욕구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식욕 조절이 잘 된 거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이 5원칙을 잘 지키고 계세요. 가끔 외식할 때는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지만 집에서 드실 때는 항상 이 방법을 활용하신다고 해요. 덕분에 혈당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밥을 조금 넉넉하게 지어서 내일 아침에 데워 드시면 되고 반찬 중에서 하나는 꼭 산미가 있는 음식을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실천 팁 2가지를 더 드리자면 첫째로 냉장 밥 활용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익숙해집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간편하고요. 둘째로 무가당 오이 피클이나 레몬즙을 아침 식탁에 늘 올려두세요. 시중에 파는 피클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담그시거나 레몬을 조금씩 짜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은 한결 안정될 거예요. 복잡한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체중 관리와 식사 습관에 관한 내용인데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체중 고민도 함께 안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걸 봅니다. 무작정 굶거나 극도로 참는 방식으로 체중을 줄이려고 하시죠. 이런 방법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오히려 요요 현상으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인드풀 이팅, 즉 집중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이건 단순히 천천히 먹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 몸의 신호를 정확히 듣고 그에 맞춰 식사량을 조절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적정량을 알고 있습니다. 배가 80% 정도 찼을 때 포만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빨리 먹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먹으면 이런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한나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6세인 그분은 혈당 관리와 함께 체중 때문에도 고민이 많으셨어요. 키가 157cm인데 몸무게가 70kg이었거든요. 그분의 식습관을 살펴보니 문제점들이 보였습니다. 식사할 때 항상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면서 드셨고 먹는 속도도 상당히 빨랐어요. 보통 10분 안에 식사를 마치셨는데 이렇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되죠. 그래서 마인드풀 이팅을 제안해 드렸어요. 우선 식사할 때는 TV와 휴대폰을 모두 치우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넣을 때마다 최소 15번 이상은 꼭꼭 씹어서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조용히 앉아서 음식만 바라보고 먹는 게 답답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음식 맛을 더 잘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2주째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배부르다고 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어야 배부른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는 80%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4주째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간식을 찾는 빈도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9시쯤이면 꼭 과자나 과일을 드셨는데 이제는 저녁 식사 후에도 별로 허기를 느끼지 않으셨거든요. 8주 후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체중이 3.8kg이나 줄어 있었어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굶은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혈당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야 진짜 식사를 하는 기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식 맛도 더 잘 느끼게 되고 적게 먹어도 만족감이 크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기뻐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체중은 총 6kg이 줄었고 혈당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 모든 변화가 억지로 참거나 힘들게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식사할 때 TV나 휴대폰은 치워두고 한 숟가락씩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가 80% 찼다고 느끼면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또 하나 도움이 되는 방법은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큰 그릇에 조금 담으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지만 작은 그릇에 가득 담으면 풍성해 보여요. 이런 시각적 효과도 식사량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 2가지를 더 드리면 첫째로 한 숟가락 넣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15번 이상 씹자라고 작은 다짐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둘째로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위에 적당한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체중과 혈당을 함께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하루 혈당의 첫 단추이고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셨을 거예요. 계피와 사과 식초, 귀리 같은 보물 음식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5가지 황금 원칙과 마인드풀 이팅까지 더한다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아침에 식빵을 드신다면 오트밀로 바꿔보시고 밥을 드신다면 전날 지은 밥을 데워서 드셔보세요. 아니면 식사할 때 채소 반찬을 먼저 한두 젓가락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걸 오늘 소개해 드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 기적의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 아침 식탁에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루하루 쌓인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당 건강과 활기찬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